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1년 3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미생물의 영양원 중에 유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래요. 자, 답은 황화는 세균은 편성 현미성 세균이다. 답은 유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은 세포 단백질의 필수 구성원이다. 답은 미생물 세포에서 탄소 대 유황의 비는 100대 1 정도. 답은 유황고정, 유황화합물의 화는 산화순으로 변환된다. 이 문제는 항상 동일하게 출제되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 라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유황이 고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환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유황산화물의 산화가 두 번째로 일어나죠. 그리고 세 번째로 환원이 일어나서 변화가 되는 형태. 그래서 유황고정, 유황화합물의 산화, 환원 순으로 변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험에서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최종 BOD가 220mg/L, DO가 5mg/L인 하천의 상류 지점으로부터 3일 유화 거리의 하류 지점에서의 DO 농도는 자, 온도 변화는 없으며 DO 포화 농도는 9mg/L이며 탈산소 개수는 0.1/day, 제폭기 개수는 0.2/day, 상용대수를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상용대수를 기준한다는 것은 미수를 뭐를 사용한다는 거죠? 미수를 10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DT라는 산소 부족 농도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K1 곱하기 L0 나누기 K2-K1 곱하기 10의 -K1T 마이너스 10의 -K2T 플러스 D0 곱하기 10의 -K2T입니다. 여기서 10을 여러분들 사용한 것은 미수를 상용대수 기준이기 때문에 10을 사용한 거죠. 자, 그리고 L0라는 것은 최종 BOD가 되기 때문에 BODU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mg/L가 L0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D0라는 초기 산소 부족 농도는 포화 상태에서 하체 녹아 있는 산소를 빼주는 거예요. T가 0일 때. 그러면 포화 DO 농도가 지금 얼마냐 하면 9mg/L고 자, 초기에 하천에 녹아 있는 DO 농도가 5예요. 그러면 4mg/L가 초기 농도가 되겠죠? 그럼 대입을 했을 때 K1 자리에 0.1/day, K2 자리에 0.2/day, 그리고 L0에 20mg/L, 그리고 D0에 9-5를 대입하든지 아니면 4mg/L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는 며칠로 나와 있느냐 하면 3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DT가 6.005mg/L예요. 그런데 우리가 3일 유화 후에 하루에서의 DO 농도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3일 유화 후에 하천에 녹아 있는 현재의 뭐를 계산하는 거죠? DO 농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화 농도에서 DT를 빼주는 거죠. 포화 농도는 얼마죠? 9mg/L. 그리고 DT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죠. 6.005mg/L. 그래서 약 3mg/L 정도가 3일 동안 유화 후에 하천에 녹아 있는 DO 농도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답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DT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숙지가 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보면 공장 폐수의 시료 분석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NBDICOD를 계산을 하는 문제입니다. 단 K는 1.72를 적용할 것 이렇게 나와 있죠. 단서에 보시면 COD가 857mg/L, SCOD가 380mg/L, BOD5가 468mg/L, SBOD5가 214mg/L, TSS는 384mg/L, VSS는 318mg/L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COD라는 개념에서 ICOD 플러스 SCOD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는 용해성이고 하나는 불용성이거든요. 그래서 스크린을 통과를 하는데 이 스크린을 통과를 하지 못한 것은 ICOD, 그리고 통과한 것은 SCOD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COD 자체를 나타냈을 때.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MBD COD로 표현하고 하나는 BD COD로 표현하죠.
그래서 COD를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COD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COD에서 SCOD를 빼주면 되죠. 그럼 COD의 값이 857mg/L, 그리고 SCOD가 380mg/L예요. 그러면 477mg/L라는 ICOD의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ICOD라는 것은 BDICOD에서 MBDICOD를 더한 값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BDICOD예요. 그럼 BDICOD라는 것은 IBODU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IBOD5의 K를 곱한 값과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IBOD5라는 것은 BOD5에서 SBOD5를 빼준 값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 자체를 정리를 한 다음에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MBDICOD라는 것은 ICOD에서 BDICOD를 빼줘요. 자, 그 다음에 BDICOD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K 곱하기 BOD5-SBOD5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ICOD가 477mg/L로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자, 그리고 K라는 값은 1.72로 주어져 있죠. 자, 그리고 BOD5라는 값은 468mg/L, 그리고 SBOD5는 214mg/L라는 값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MBDICOD는 40.12mg/L죠. 자주 출제는 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단계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상적인 완전 혼합형 반응주 내에서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분산수가 0에 가까울수록 완전 혼합 흐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나번 모릴 지수의 값이 클수록 이상적인 완전 혼합 흐름에 가깝다. 다음에 분산이 1일 때 완전 혼합 흐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체 시간이 제로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값을 표현을 했을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표를 하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팁에 나와 있는 표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데, 자, CFSTR이 왼쪽, PFR을 오른쪽에 두고, 자, 분산수 모릴지수라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표를 만들고 안에 들어가는 값을 0, 0, 1, 대각선 1, 무한대, 클수록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체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지만이 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로 우리가 내용 자체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로 이렇게 외우고, 자, 그런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외우는데 나머지는 제로가 두 개 있는 내용이 제로가 없어요. 그래서 제로를 하나 주면 두 개가 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그럼 여기서 완전 혼합형에 관계되는 내용이니까 완전 혼합형에서 분산수가 얼마가 되는 거죠? 무한대가 분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미지로 기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에 보시면 건조 고형 물량이 3000kg/D인 생설러지를 저효율 형기성 소화주로 처리할 때 휘발성 고형물은 건조 고형물의 70%이고 휘발성 고형물의 60%는 소화에 의해서 분해된다. 소화된 설러지의 총 고형 물량은 얼마인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소화 후에 휘발성 고형물, 다시 말해서 VS, 그리고 소화 후에 잔류성 고형물 FS를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건조 고형 물량이 3000kg/day 중에서 휘발성 고형물은 얼마를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70%. 그러면 휘발성 고형물이 70%니까 잔류성 고형물은 휘발성 고형물과 잔류성 고형물을 합치면 몇 %가 되죠? 100%. 그래서 1-0.7은 잔류성 고형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휘발성 고형물은 우리가 분해가 돼요. 60%가 소화라는 것은 분해됐다는 뜻이거든요. 60%가 분해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6을 곱해줍니다. 왜 1-0.6이냐? 소화되고 남은 양, 다시 말해서 소화되지 않은 양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840kg/day, 그 다음 고형물의 양, 우리가 잔류성 고형물은 무기물이죠. 무기물은 900kg/day예요. 따라서 총 고형물이라고 하면, 소화 후에 설러지의 총 고형물이라고 하면 분해되지 않은 고형물의 양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더하면
총 얼마가 되는 거죠? 1740kg/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글루코스 100mg/L인 용액을 호기성 처리했을 때 이론적으로 필요한 질소량은 얼마인가 나와 있어요. 자, K1은 상용대수 기준의 0.1/day, BOD5와 질소의 비는 100대 5, BODU는 THOD를 가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BOD5와 질소를 비를 놔야 되잖아요. 근데 BOD5의 농도가 없어요. 그럼 BOD5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BODU가 없어요. 그래서 BODU를 계산하기 위해서 포도당을 여러분들 호기성 분해를 시켜서 산소량을 계산합니다. 이 산소량이 BODU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죠. 180g일 때 산소는 6 곱하기 32g이에요. 그러면 글루코스가 지금 100mg 뜨니까 BODU는 얼마가 되는 거죠? BODU가 산소량이니까 여기서 106.67mg/L가 되는 거죠. 자, 이 값을 여기다가 BOD5 공식에 대입을 해요. 그리고 K1이라는 값은 지금 0.1/day, 상용대수니까 밑수를 10을 쓰는 거죠. 자, 그리고 K는 5니까 5일, 따라서 72.94mg/L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BOD5와 질소를 비를 놨을 때 BOD5의 값이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럼 B는 100대 5라고 그랬으니까 100대 5일 때 BOD5는 72.94mg/L예요. 자, 여기에 질소가 얼마만큼 필요하냐는 거죠. 따라서 질소량을 계산하면 3.65mg/L라는 값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역으로 공식을 세워서 역으로식을 세워서 반대로 다시 문제를 풀어 들어가는 공식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폼알데하이드 500mg/L의 이론적인 COD 값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똑같은 산소 값이죠. 자, 폼알데히드를 호기성분해서 CO2와 H2O를 발생을 시키면 전부 다 정수비가 1대1로 나옵니다. 그러면 폼알데히드의 분자량이 30이고 O2가 30이니까 30g일 때 32g은 폼알데하이드의 농도가 500mg/L예요. 따라서 500mg/L일 때 COD, 이 값도 마찬가지 뭐의 값이냐면 산소 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COD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면 533.33mg/L가 나오죠.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서는 호기성 분해를 시키면 산소하고 결합해서 호기성 분해만 시키게 되면 가장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식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반응식을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8번 담수와 해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값은 해수의 용존산소 포화도는 주로 염류 때문에 담수보다 적다. 나번에 워웰링 현상이라는 것은 용성 현상이죠. 담수가 해수의 표면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용성 현상이라는 것은 비교적 찬 해수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표층 해수로 젖히고 올라오는 현상을 우리가 용성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번이 설명이 틀렸어요. 그 다음 해수의 주성분은 염소나 나트륨, 황산이온 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홀리7이라고 그래서 염나황은 마슘 칼륨에서 중탄산을 먹는다 이렇게 암기를 했죠. 자, 여기서 자, 염나황은 마슘 칼륨에서 뭐를 먹죠? 중탄산을 먹는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자, 여기서 염이라는 게 염소이온, 나트륨이온, 황산이온, 마그네슘이온, 칼슘이온, 칼륨이온, 중탄산이온. 그래서 홀리7입니다. 순서대로. 그죠? 자, 그 다음 하구에서는 담수와 해수가 쐐기 형상으로 교차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천의 길이가 500km이고 유속이 56m/m이다. 상류 지점의 BODU가 280ppm이라면 상류 지점에서 378km가 되는 하류 지점에서의 BOD를 계산하시오 그래서요. 상용 대수 기준, 그럼 밑수가 10을 쓰라는 소리죠. 탈산수 K1은 0.1/day, 수온은 20도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상류 지점에서 378km가 되는 하류 지점에서의 BOD 농도를 계산하잖아요. 이 BOD 농도가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잔류 공식을 기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용대수를 기준하기 때문에 미수는 10을 사용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잔류공식을 기준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소모공식 BOD5는 BOD6 곱하기 1-10의 K1T로 계산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만 바꿔주면 돼요. 자, BOD5는 BOD6 곱하기 여기서 1-를 없애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K1T로 하면 잔류공식으로 바뀌어요. 조심하십시오. 자, 잔류인지 소모인지 꼭 구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간을 모르니까 시간을 계산해요. 시간은 길이에서 속도를 나눠준 값이죠. 자, 속도라는 값이 지금 유속이 이렇게 나와 있네, 그죠? 자, 그러면 378km니까 378 곱하기 10의 3승을 하면 미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56m/min를 우리가 데이로 고치기 위해서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을 보증하니까 4.69데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계산하는 BOD는 4.69 BOD를 계산하는 거죠. 따라서 4.69 BOD는 BOD6 곱하기 10의 K1T.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모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잔류공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BODU라는 최종 BOD 값이 지금 280ppm이에요. 그리고 10의 K1, K1은 0.1/day. 그리고 시간 t라는 것은 4.69day가 되는 거죠. 따라서 95.10ppm이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소모공식이냐 잔류공식이냐를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시간 t를 계산해서 계산하죠. 그러면 소모와 잔류는 여러분들 잔류공식이라는 것은 몇 킬로미터 유아 후 그리고 며칠 유아 후라는 말이 있으면 잔류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g의 아세트산을 정류수에 녹여 1리터로 했을 때 수소이온 농도를 몰 농도로 계산하시오. 이온화상수 값은 1.75 곱하기 10의 -5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세트산은 왼쪽이 마이너스고 오른쪽이 플러스라고 했죠. 산이니까. 그래서 아세트산 이온과 H 플러스 이온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K라는 이온화상수라는 것은 반응물분의 생성물이에요. 그러면 반응물이고 생성물이거든요. 따라서 아세트산의 몰 농도는 자, 지금 질량 농도가 1리터에 3g이 녹아있대요. 그러면 이 값을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을 이용해서 몰 농도로 전환을 하는데 아세트산 1몰은 분자량이죠. 분자량을 계산할게요. 자, 탄소가 10이고 H 1짜리가 3개, 탄소 12, O 16짜리가 2개, H1. 그럼 얼마가 되느냐면 60이 됐어요. 그래서 1몰에 해당하는 60g으로 나눠져서 곱하면 몰/리터라는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0.05 몰/리터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세트산 이온과 H 플러스 이온은 동일하다는 것이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약산에서는 동일한 농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같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식 자체를 정리를 해주면 이 값이 뭐가 되죠? H 플러스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H 플러스에 대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K라는 값에 1.75 곱하기 10의 -5승 그리고 아세트산의 농도 자리에 0.05 몰/리터를 대입하면 H 플러스의 값이 9.35 곱하기 10의 -4승 몰/리터가 나오죠. 자, 여기서 pH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pH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H 플러스의 농도를 대입하면 pH까지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성 콜로이드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콜로이드는 친수성과 소수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친수성은 물에 녹는 거 그리고 소수성은 물에 녹지 않는 거예요. 자, 물과 반발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물 속에 현탁 상태로 존재하죠. 흙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주 작은 입자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물과 콜로이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집제를 주입하게 되면 그 응집적으로 빨리 들어오겠죠. 그래서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속류 교반 반응 CFSTR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충격 부하에 강합니다. 부하 변동에 강하고 유입된 액체의 일부분은 즉시 유출되죠. 이건 문제점이죠. 그리고 동일 용량 PFR에 비해서 제거 효율이 어때요? 제거 효율이 낮은 게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에서 유기질소가 유입되었을 때 유기질소는 미생물에 의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된다. 정상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가장 적은 양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유기질소라는 자체가 자, NH3N으로 변하고 그리고 NO2N 그리고 NO3N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NO2N은 NO3N으로 순식간에 변해요. 산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적은 양으로 존재하는 것은 NO2가 되는 아질산성 질소가 가장 적은 양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오염된 지하수를 복원하는 방법 중에서 오염물질의 유발 요인이 한 지점에 집중적이고 오염된 면적이 비교적 작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자,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오염된 면적이 비교적 작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다고 그래. 그럼 거기 있는 흙을 어떻게 되면 흙을 다 드러내서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굴착 제거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죠.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분체 정식을 하는 미생물을 회분 배양하는 경우에 미생물은 시간에 따라서 5단계를 거치게 된다. 5단계 중에서 생존한 미생물의 중량보다 미생물 원형질의 전체 중량이 더 크게 되며 미생물 수가 최대가 되는 단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지금 미생물의 원형질이라는 것은 죽은 미생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죽은 미생물이 많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죠? 먹이가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먹이가 부족하면서 성장하는 단계를 어떤 단계라고 그러죠? 감소 성장 단계. 그래서 미생물이 가장 단단해지는 시기죠. 그래서 우리가 폐수 처리에서 이용되는 단계도 감소 성장 단계를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유기물 1몰이 완전 산화됐을 때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이 가장 적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호기성 분해를 시켜요. 네 가지를 호기성 분해를 시켰을 때 산소가 가장 적은 것이, 반응식에서 산소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게 산소 요구량이 가장 작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호기성 분해를 시키는 것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해요. 따라서 호기성 분해를 시켰을 때 산소가 가장 작은 게 뭐죠? 아세트산. 그러니까 아세트산이 이론적으로 요구되는 산소의 양이 가장 작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기성 분해를 시켜서 산소의 개수가 가장 작은 걸 찾으시면 되고, 반면에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이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산소의 값이 가장 큰 벤젠을 찾아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농도가 A 기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응조를 설계하려고 한다. 요구되는 기질의 전환율이 90%일 때 회분식 반응조의 체류 시간은, 반응조에서 1차 반응이고 자연대수 기준입니다. 반응 상수 K는 0.45를 기준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문제 조건에서 우리가 1차 반응식을 사용해요. 그럼 1차 반응식은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죠. 근데 퍼센트로 나오게 되면 초기 농도가 무조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CT라는 것은 제거되고 남았냐? 그러면 90%가 전환됐으니까 90%가 CT가 아니죠? 그럼 뭐가 CT죠? 10%. 따라서 C0에 100%, CT는 100-90%를 대입해도 되고 10%를 대입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K라는 개수값이 0.45/hour. 따라서 T에 대한 시간으로 정리해서 계산하면 5.12hour가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간단하게 점수를 주기 위해서 출제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죠?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생물 농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생물 농축은 생태계에서 영양 단계가 낮을수록 현저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영양 단계가 높을수록 현저하게 나타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나 독성 물질뿐만 아니라 영양 물질도 똑같이 물질 순환을 통해서 축적될 수 있다. 답은 생물체 내에 오염 물질의 농도는 환경 수중의 농도보다 일반적으로 높다. 생물체는 서식상소에 존재하는 물질에 필요 유무에 관계없이 섭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번이 정답.
이런 내용들은 문구를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서 답을 찾아서 기억을 하는 경우죠.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9번에 보시게 되면 해수의 홀리세븐에서 가장 농도가 낮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암기법을 보면 염라황은 칸의 칼슘륨에서 중탄산을 먹는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했어요. 아니면 마슘칼륨이라고 하셔도 돼요. 마슘칼륨. 자, 요걸 마슘칼륨에서 중탄산을 먹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염소이온, 나트륨이온, 황산이온, 마그네슘이온, 칼슘이온, 칼륨이온, 그리고 중탄산이온. 그러면 자, 여기서 가장 낮은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중탄산이온이라는 HCO3-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꼭 기억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해수에 관계되는 내용은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천의 자정 단계와 오염의 정도를 파악하는 윗불의 자정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갑은 분해지되는 유기성 부유물의 침전과 환원 및 분해에 의해서 탄산가스의 방출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주로 분해지대 같은 경우에서는 펀자위가 나타나죠. 그리고 분해지대는 용존산소의 감소가 현저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DO가 감소하고 CO2가 증가하고 펀자위라는 곰팡이가 많이 출현하죠. 그리고 활발한 분해지대는 수중 환경은 현기성 상태가 되어서 침전 전이는 흑갈색 또는 황색을 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화 단계 중에서 유일한 현기성 단계를 나타나는 게 활발한 분해지대입니다. 그리고 답은 활발한 분해지대는 오염에 강한 실지렁이가 나타나고 현기성 곰팡이가 증식한다고 그랬어요. 자, 활발한 분해지대 같은 경우에서는 현기성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게 가장 특징이죠. 현기성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나니까 따라서 라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을 한 개를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질소산화물을 질소화합물을 보면 활발한 분해지대에서는 NH3N 그리고 회복지대에서는 NO2N, NO3N 그리고 정수지대에서는 NO3N이 나타나는 것도 기억해주면 우리가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자, 그리고 21번 다음 중에서 생물막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생물막법이라는 것은 부착성장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부유성장식이라는 활성설러지법을 찾으라는 뜻이 되겠죠. 어떤 게 있어요? 라번의 산화구법은 활성설러지법, 부유성장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수보의 위치와 구조결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취수보입니다. 취수보. 자, 수심이 취수고에 가까우며 홍수에 의한 변화가 적은 지점으로 한다. 답은 홍수의 유심 방향과 직각인 직선형으로 가능한 하천의 직선부에 설치한다. 직선부에 설치. 그리고 고중부의 상단 또는 가동부의 상단 높이는 유하 단면 내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유하 단면 밖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사용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수의 배제 방식 중에서 합류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합류식이라는 것은 오수와 우수를 같이 우리가 이송시키는 관이죠. 자, 갑은 관그 내에서 보수인데 폐쇄 염려가 적죠. 왜? 관이 크기 때문에 폐쇄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은 기존의 척구를 폐지할 경우에 도로폭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관그 오접은 합류식은 한 개를 쓰고 분류식은 오수관과 우수관을 쓰기 때문에 관그 오접이 나타날 수 있는 형태는 분류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합류식에서는 관그 오접에서 철저한 감시가 필요 없어요. 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공은 대구경 관그, 직경이 큰 걸 대구경이라고 그러죠. 대구경 관그가 되면 좁은 도로에 매설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취수탑 위치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연간 통해서 최소 수심이 갈로 이상으로 하천에 설치하는 경우에서는 유심히 제방이 되도록 근접한 지점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소 수심이 얼마? 2m 이상. 나번이 정답.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펌프의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캐비테이션이라는 것은 공동현상입니다. 대책이에요.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죠. 펌프의 설치 위치를 가능한 낮추어서 가용 유효 흡입수들을 어떻게 하죠? 크게. 자, 그리고 흡입관의 손실을 가능한 작게 하여 가용 흡입수들을 크게. 그리고 펌프의 회전 속도를 낮게 선정을 해서 필요 유효 흡입수들을 작게 하는 거죠. 그리고 흡입척의 밸브를 완전히 개방을 해서 펌프를 운전하시면 돼요. 따라서 답은 이 내용은 전체적인 문구가 다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 낮게, 유효 흡입수도 작게. 그리고 26번 양정에 대해서, 양정이라는 것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높이를 양정이라고 그래요. 양정에 대해서 수량의 변동이 적고 수량 변동에 대해서 동력의 변화도 적으므로 우수용 펌프 등의 수위 변동이 큰 곳에 적합해요. 자, 수위 변동이 큰 곳에 적합한 펌프는 이렇게 나왔어요. 핵심이 이거죠. 사류 펌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비교 회전도나 흡입 구경이 주어지면 답을 찾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수 시설 중에서 배수 시설을 설계하고 정비했을 때 설계상의 기본적인 사항 중에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요. 자, 가번에 보면 배수지의 용량은 시간 변동 조정 용량, 그리고 비상 대처 용량, 소화용 수량을 고려해서 계획시간 최대 급수량의 24시간분이 아니고 얼마요? 12시간분. 자, 그리고 나번에 보시면, 자, 배수관을 계획했을 때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직결급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고려해서 최대 정수압을 결정을 하며 수압의 기준점은 시설물의 최고 높이로 한다. 그리고 답은 배수 본관은 단순하게 수지상 배관으로 하지 말고 가능한 상호 연결한 관망 형태로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수지상이라는 것은 나무처럼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연결되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관망이라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격자형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배수지관의 경우에 급수관을 붕괴하는 지점에서 배수관의 최대 정수압은 150kPa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 틀린 거 찾아봅시다. 자, 배수관의 용량은 시간 변동 조정 용량, 비상시 대체 용량, 소화용 수량을 고려해서 계획일 최대 급수량의 12시간분을 표준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배수관을 계획했을 때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직결급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고려해서 최소 동수압을 결정을 합니다. 최대 정수압이 아니고 최소 정수압. 그리고 배수지관의 경우에 급수관을 붕괴하는 지점에서 최대 정수압은 700kPa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kPa를 우리가 값에 보면 kPa를 kg/제곱센치로 환산했을 때는 얼마를 곱하나요?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게 되면은 kg/제곱센치로 바뀌고, 반면에 kg/제곱센치를 kPa로 고칠 때는 곱하기 100, 10의 2승을 해서 우리가 전환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